예, 안녕하세요. 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7공화국이 온다 저자입니다. 원래 이제 이 책은 7공화국이 온다 1, 2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오늘 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7공화국이 온다고, 이 부제가 뭐냐면은 김대호의 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이게 부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2에 해당되는 게 왜 7공화국인가고요. 이 부제는 김대호의 한국 정제의 쟁점과 대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당으로 치면은 정당의 강령입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요즘 예컨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의 이 운영체제도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핵심 기능부입니다. 엔진 미션,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커, 핸들. 즉 뭐냐면은 자동차의 핵심 기능은 달리고 돌고 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요 구가 관련된 그 기능을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컨대 시트라든지 껍데기라든지 그라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플랫폼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그건 이제 부수적 기능부니까. 그 다음에 기차역에서 짐을 이렇게 싣고 내리고 하는 것도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개념은 이 핵심적인 어떤 가치, 정책, 기능, 이것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쓴 책들은 지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쓴 어떤 저작의 결산이 사실은 요 책 2권입니다. 합쳐서 한 1050페이지가량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이게 제 처음으로 쓴 책은 2001년에 대우자동차는 못 살리는 나라를 썼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한 386의 사상혁명을 썼고, 2007년에 진부와 보수를 넘어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말쯤 되면은 지금 제목은 정확히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당선은, 옛날에 예컨대 공산당선언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슨 당선은, 예컨대 이런 어떤 이 책을 한 권을 더 낼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 제가 쓴 요 7공화국이 온다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컨대 4.15 총선에 대한 평가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강령에 대한 평가, 이러저런 것들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낼 생각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쓴 책의 주제가 보면은 대우자동차는 못 살리는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사상, 그 다음에 진보와 보수를 넘어, 그 다음에 노무현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거냐. 그때 이제 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이때 플랫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이후도 결국 새로운 나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나라와 사상을 주제로 해서 책을 갖다가 이렇게 쭉 썼어요. 그 뒤에는 나와 있는 거는 강원대 시장하고 저하고 이제 대담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제 그래서 어디서 저를 소개할 때는 사상 이론가라고 얘기를 갖다가 보통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에서 이제 사상을 다루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예컨대 자유주의, 개인주의 또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예컨대 이제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갖다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산업보국을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그야말로 대우자동차에 제가 이제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청춘을 갖다가 바쳤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보통 사상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쨌든 요 사상 그 자체로부터
그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대한민국 사회를 갖다 분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사상을 본 게 아니고요, 실물을 먼저 저는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노동운동을 하고, 그 다음 대우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와 자동차 산업을 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보이고, 시장이 보이고, 금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일어나는 노동운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조정,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실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생각들을 갖다 쭉 하면서, 쭉 이 생각을 갖다가 체계하고 심화시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상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내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학자 출신의 이 사상가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하고는 저는 출발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제가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라는 책을 갖다가 쓴 게 2001년인데, 2003년, 2004년 초에 이른바 386 학생운동을 할 때, 항상 그때 그래도 이제 약간의 지적인 리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인 리더 그룹들이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우상호, 이인영, 그 다음에 뭐 김민석 등등이 이제 초선을 하거나 재선을 갖다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쪽이 앞으로 10년, 20년이 흐르면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끌어나가는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이제 성장할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사상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 안목을 갖다가 저희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안목이 있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한 300 내지 500명 정도를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 사상 이념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하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러려면은 당연히 선언문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책을 갖다가 한 권을 이렇게 이제 썼다는 그 죄로 그 선언문 초안을 갖다가 작성을 갖다가 해라. 우리 몇몇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그때 제가 비로소 한번 이 시대를 갖다가 모조리 이렇게 총화를 갖다가 하는 일을 갖다가 해봤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때 2003년에 시작을 갖다가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한 10차, 15차 버전까지 계속 갔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고민이 모여서 진보와 보수를 넘으라는 책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도 책 쓰는 것보다도요, 몇 페이지짜리 어떤 이 선언문이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때 2003년 이후에 제가 책을 한 10권 정도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라와 사상을 갖다 주제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17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때 생각했던 품질 수준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그게 이제 자유책임당을 창당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9월 말에 제가 이제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17년 걸려가지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제 그러니까 A4로는 뭐 10포인트로는 3쪽 정도 되고, 글자 키우니까 한 5쪽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기에 있었던 수많은 책들과 그동안 17년간에 걸쳐 했던 그 고민, 토론, 그 놈을 갖다가 이제 짧은 어떤 문서에다가 다 쓸어넣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그 일을 갖다가 86세대들 한 300에서 500명들을 갖다가 어떤 결집을 갖다가 하는 그 근간이 되는 어떤 문서, 그 작업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뭐 산산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좀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우려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이끌어 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정권에 지금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과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 내는 법안이나 그 사람들이 발산하는 메시지를 보면은 기가 막히죠, 사실은. 너무나 한심하게 짝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17년 전에 그때 이제 어쨌든 이 86세대들 중에서 가장 깊이 고민하던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결사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쭉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운명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지금 또 돌아보면은 그 당시 우리들의 어떤 사상 이념적인 역량이 역부족이었다는 생각들이 사실 많이 들어요. 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시몬 볼리바르 관련된 책들을 갖다 봤습니다. 옛날에 2003년에 그때 파리를 갔다가 1995년에도 제가 파리를 갔고 2003년에도 파리를 갔는데 그 생강 그 주변에 보면 시몬 볼리바르 동상이 있어요. 왜 시몬 볼리바르가 이거 남미 사람인데 왜 파리에 이 사람의 동상이 있나 이렇게 했더만은 이 사람이 이제 1783년생인데 스페인과 프랑스를 갖다가 좀 오래 머물렀어요.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를 프랑스 혁명의 자식이다라고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이게 그 프랑스 혁명에서 굉장히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남미에서 이제 혁명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의 모델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미에서 조지 워싱턴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상주의적 열정을 가지고 혁명을 갖다가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12년간 통치하면서 몇 가지 확신을 얻게 됐다. 일신을 혁명에 바친 사람들은 바다의 쟁기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얘기를 읽으니까 그냥 전율이 일더라고요. 지금 아마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386 세대들 중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이렇게 고민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딱 요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딱 인생을 정리하면 학생운동 하다가 노동운동을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에서 산업역군으로 이렇게 또 일을 갖다가 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민주당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 요 진보와 보수를 넘어라든지 이런 어떤 386의 사상혁명이나 이런 저작들은 원래 이제 민주당을 좀 개혁을 해보기 위해서 사실은 쓴 책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개혁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개혁을 갖다가 하는 운동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학생운동이 완전히 괴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운동 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는 참 한때는 세계적 자동차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어떤 숨만 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9년 일하다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40대에 또 이렇게 올린을 갖다가 했던 이 민주당이 또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어떤 보수 정당을 이번에는 좀 개혁을 갖다가 해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갖다 하고 했는데, 지난 총선 기간에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 당으로부터.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래도 좀 나은 게 저는 학생운동이 괴물로 바뀌었고 노동운동이 괴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그냥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워가지고 지금 이제 끌어나가고 있다. 전 적어도 이러한 어떤 뚜렷한 의식은 갖고 있어요.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저는 알고는 있으니까 그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30년 또는 40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올인을 했던 중요한 어떤 사업들이 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밥은 굶지 않았고요. 우리 애들 다 결혼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 집도 있고요.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은 시대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러면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가, 저 민주당이 왜 저렇게 됐고, 문재인 정부는 왜 저럴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부들도 저는 높게 좀 평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갖다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럼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찰에서 시작을 갖다 했습니다. 성찰은 여기 그 노동운동,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뭐 학생운동 대한 거,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와 정당개혁운동이나 시민운동에 대한 어떤 이게 다 제가 직접 참여했거나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데 대한 성찰을 갖다가 좀 했는데 참 유감스럽게 한국은 이런 데 대한 성찰이 정말로 부족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갖다가 대한민국을 그 위기 상황으로 끌어나가는데 굉장히 어떤 그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성찰 반성의 부재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정부와 주요 국정 현안의 어떤 현주소들을 갖다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가 했던 4대 개혁. 노무현 정부도 나름대로 그 바보도 아니었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어떤 개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정치개혁, 언론개혁, 뭐 교육개혁, 그 다음 비전 2030이라는 거를 갖다가 쭉 냈고, 그 다음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어떤 개혁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성찰을 갖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이진승 전 KDI 원장의 탄식을 제가 이제 좀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 이분이 그 김대중 정부의 어떤 그 KDI 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그 4대 개혁,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한 7, 8년 전에 그분을 모셔가지고, 그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여쭙고, 그런 강연을 해달라 그랬더만 하는 말이 그래요. 나 할 말이 없대. 자기가 그때 이제 나름대로 김대중 정부의 어떤 경제개혁을 이론적으로 뭐 뒷받침하는 글도 쓰고 뭐를 좀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뭐 오래된 20년, 30년 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이전 구조 문제, 뭐 공적연금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부동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 뭐 정치 문제, 뭐 등등등 있는데 지금 이 문제들이 지난 20, 30년 동안 제가 볼 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어떤 더 악화됐습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게, 이게 서구에서 잘 자라는 어떤 그 가치제도 정책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식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즉,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한국의 토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잘 작동하는 가치제도 정책들을 그냥 이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자각들이 있죠. 그럼 도대체 한국이 뭐가 다르지? 그에 관한 어떤 이 고민들이 이 책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융복한 문제를 푸는 게 별로 없습니다. 원래 저출산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러니까 융복한 문제들인데, 융복한 문제들을
그에 대해서 유달리 우리가 좀 취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이 종합적인 국가 비전, 이게 이제 국가 플랫폼인데 이 국가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을 갖다 하게 된 어떤 계기입니다, 이게.